오늘 아침도 몸에 좋다는 영양제 한 움큼 먹었는데 기량 자꾸 떨어지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혈당도 잡고 싶고 뱃살도 빼고 싶은데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몸에 좋다는 현미밥 먹고 만보씩 걷는데도 아침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배만 볼록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시죠? 이게 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의 기름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뻑뻑해지죠? 우리 몸의 혈관과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라는 녹이 슬고 혈당 조절이라는 톱니바퀴가 굳어버린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천연 윤활유,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스푼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깨부수고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지, 그리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하는 이유와 올리브유에 섞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비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드니 내장 지방이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요동치더군요. 좋다는 영양제는 다 먹어봤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 올리브유 공복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름을 그냥 먹으라고 하며 거부감이 들었죠. 하지만 딱 2주가 지나자 만성 변비가 사라졌고 3개월 뒤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독하게 안 빠지던 나이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과학적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 올레인산 오에리아이엔 에서드.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말 그대로 씻어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장과 뇌에 부담이 쌓입니다. 올레인산은 이 혈관 노화의 시계를 되감아줍니다. 공복에 좋은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장 점막을 얇게 코팅합니다. 이 코팅이 이후 먹는 음식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죠. 당뇨 전 단계이거나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리브유 속 올레오칸탈 성분.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관절염, 위염, 피부 트러블, 심지어 암까지 모두 만성 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레오칸탈은 자연이 만든 천연 항염제입니다.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항염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로 이어집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인산은 인슐린 수용체의 감도를 높여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먹고 나서 졸리거나 피곤한 분들,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공복 올리브유 한 스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뱃살 제거입니다. 기름을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다이어트의 아군입니다. 올리브유 속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렙틴을 자극합니다. 가짜 배고픔을 없애주는 거죠. 간식이 당기고 밥 먹고도 금방 허기진 분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로 렙틴을 정상화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 효과입니다. 나이 들면서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이 뻑뻑해지신 분들, 식사 후 속이 불편하고 위가 쓰린 분들,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은 염증입니다. 올레오칸탈 성분은 몸속 구석구석 퍼진 미세 염증을 잠재워줍니다. 관절염 통증을 줄여주고 위 점막을 보호하며 피부 트러블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항상 무겁고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 만성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도 매일 영양을 줘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와 장 건강입니다. 올리브유는 대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숙변을 밀어내고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도 달라집니다. 장과 피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속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탄력과 윤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보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먹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신 뒤 올리브유 1큰술에서 2큰술, 약 15에서 30ml를 생으로 드세요. 처음엔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스푼 1개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볶음이나 튀김에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올리브유 종류가 너무 많죠?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딱 4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엑스트라 버진. 반드시 첫 번째 냉압착한 오일이어야 합니다. 퓨어 또는 라이트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표기를 확인하세요. 둘째, 냉압착 콜드 프레스트. 열에 약한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타를 지키려면 저온에서 짜낸 오일이어야 합니다. 라벨에 콜드 프레스트 또는 냉압착 표기를 확인하세요. 셋째, 산도 0.8% 이하.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0.3% 이하면 최상급입니다. 라벨에 산도가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넷째, 어두운 유리병. 올리브유는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 제품은 피하세요. 짙은 녹색 또는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은 굳어버릴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봉 후 2에서 3개월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 혼자 먹어도 좋지만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와 레몬즙. 레몬즙은 올리브유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 해독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에 레몬즙 몇 방울. 상쾌하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는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와 토마토.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 샐러드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세요.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최강 조합입니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 한 스푼.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이 시간에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찌지 않을까요? 올리브유는 고칼로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 15에서 30ml는 약 120에서 24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은 오히려 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해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고칼로리 식단을 유지하면서 올리브유만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담석이 있는 분들은요?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이 수축합니다. 담석증 환자는 이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세 번째 질문, 설사가 나요? 처음 올리브유를 공복에 섭취하면 장이 자극되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네 번째 질문, 어떤 올리브유가 가장 좋은가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합니다.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 중에서는 산도 0.3% 이하, 냉압착, 어두운 유리병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요리에 쓰면 안 되나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드레싱, 마리네이드, 완성된 요리에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 당뇨약을 먹는 중에도 괜찮나요? 올리브유는 천연식품이므로 대부분 병용 가능하지만 혈당약과 함께 섭취 시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실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적응기.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반 스푼 약 7ml의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2주차 증량. 1스푼 약 15ml로 늘려보세요. 이 시기에 변비 해소와 소화 개선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에서 4주차 시너지 조합 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를 추가해 보세요. 토마토, 달걀과 함께 드시면서 다양하게 즐기세요. 이 시기부터 혈당 변화와 체중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한 달 후 체크 포인트. 아침 공복 혈당 수치 변화, 허리둘레 변화, 피부 상태, 소화 및 장 건강.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한 스푼. 딱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시면 한 달, 석 달로 늘려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허리둘레와 피부가 증명할 겁니다. 건강은 결심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헬스톡톡이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